안녕하세요. 주식 트레이너 주트입니다. 오늘은 조금 흥미로운 기업이 하나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소카라는 기업인데 다들 아실 분들은 아시죠? 이거 시간 단위로 차를 빌려주는 기업입니다. 일반 렌트카하고 비슷하지만 이 소카 같은 경우에는 뭐 1시간 빌릴 수도 있고 2시간 빌릴 수도 있고 혹은 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이렇게도 빌릴 수 있는 업체거든요. 그런데 이 소카라는 업체가 요즘 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이렇게 보시면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어제 같은 경우에 모든 주가들이 지금 내리꽂았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따져보니까 자, 주식에서 가장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큰 분쟁, 바로 경영권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뉴스가 나와가지고 뒤에 설명을 드릴 부분이고, 그리고 재무제표적으로 봐도 얘가 계속 만년 적자였는데 이게 작년부터 22년부터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분기별 매출을 보면 흑자일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롯데라는 기업에서 이 회사를 인수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경영권 분쟁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주가가 지금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소카 우선 신문기사 나온 걸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소카 경영권 이상기류, 롯데렌탈 이재용과 이 이재용은 소카 창업주입니다. 이재용과 지분 2%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장내 매수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지금 SOQRI 요게 지금 그 소카 창업주가 들고 있는 회사거든요. 창업주. 얘가 지금 지분이 34.9%입니다. 그런데 요 옆에 보시면 여기 롯데렌탈, 이 롯데렌탈이 들고 있는 게 지분이 32.9%입니다. 롯데가. 자, 그러면 지금 이 격차가 2%밖에 차이가 안 나죠. 보통 기업을 M&A 한다면 A라는 회사가 원래 이 기업을 들고 있는 B라는 회사한테 돈을 주고 주식을 사거든요. 그때 뭐가 발생한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B가 들고 있는 주식이 1000억인데 이 A가 이 주식을 살라고 하면 1000억만 주고 사는 게 아니고 보통 경영권 프리미엄 그 기업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한 1,500억 정도는 주고 삽니다. 50%더 주는 거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과 2%밖에 차이가 안 나죠. 이러면은 이 롯데렌탈 2대 주주가 얘 거를 굳이 프리미엄을 주고 살 이유가 없어집니다. 2%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럼 이 2%를 어디서 채우느냐? 바로 장내 매수. 우리 같은 개인들한테 이 주식을 장내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들이 사고 이 기업에 들고 있는 기존 창업주 1대 주주가 안 뺏기려고 사고, 이러다 보면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니까 주가가 위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좀 자세히 볼게요. 자, 처음 지분을 투자할 때부터 경영권 확보를 염두에 둔 롯데렌탈이 공격적으로 지분을 늘려가고 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처음부터 지분을 샀을 때부터 이 롯데렌탈이 소카를 먹으려고 했다. 자, 12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롯데렌탈은 SK로부터 소카 지분 17.9% 추가로 인수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분 취득이 마무리되면 롯데렌탈은 지분 32.9%를 보유한 소카 2대 주주가 된다. 소카 최대 주주는 이전 대표가 지분 83.3%를 보유한 SRQRI다. 아우, 이름도 어렵다. 이 SOQRI와 특수관계인이 가진 소카 지분은 34.9%다. 이게 지금 1대 주주입니다. 이전 대표 측 지분이 내년 9월까지 변화가 없다면 2대 주주인 롯데렌탈과 최대 주주 측
지분 격차는 2%포인트로 좁혀진다. 소카 경영권을 놓고 롯데렌탈과 이전 대표 측 사이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롯데렌탈은 지난해 3월 소카 지분 11.8%를 처음 취득할 때부터 경영권 임수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얘들은 의지가 강한 거죠. 소카를 가지겠다는 의지가. 게다가 어디? 롯데. 돈 많은 롯데다.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이전 대표 등이 보유한 주식에 상장 이후 1년간 걸려있던 보호 예수가 풀리면서 롯데렌탈이 이전 대표 측 지분을 사들여서 최대 주주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린 상황이다. 그러나 이때부터 중요한 겁니다. 롯데렌탈이 원하는 인수 가격과 이전 대표 측이 원하는 인수 매각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전해진다. 왜 크냐? 롯데렌탈은 소카 지분 32.9%를 확보하는데 3,684억 원이 들었다. 그런데 전날 소카 시가총액이 총 3,744억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소카 지금 시가총액이 3,744억입니다. 그런데 이 롯데렌탈이 소카 지분 32.9%를 매집하는데 3,684억이 들었어요. 100%가 아닌 32.9%. 지금 소카 총액이 100%가 3,744억인데 이 얘기는 뭐냐? 이 롯데렌탈이 소카가 비쌀 때부터 지분을 매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어요, 소카가. 그러니까 얘 시가총액 100%를 다 사도 3,744억이다. 그런데 롯데렌탈이 비싸게 사다 보니까 100%가 아닌 32.9%를 사는데 3,684억을 쏟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롯데렌탈이 돈을 프리미엄을 더 주고 주가를 사진 않겠죠, 여기서. 지금 시가총액 다 해봤자 3,744억인데 그 얘기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롯데렌탈이 소카 경영권 확보를 위해 이전 대표 측 지분에 막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다. 자, 이제 포인트가 나오죠. 업계에서는 최대 주주와 지분 격차가 크지 않은 것만큼 2%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롯데렌탈이 이전 대표 측 지분 인수를 고집하지 않고도 장내 매수 등을 통해 최대 주주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장내 매수를 하면 주가가 오를 거기 때문에 지금 주식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날 소카 주가는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장중 27.76%까지 올랐다가 7.79% 상승한 12,3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요 제가 알려드린 부분, 이 부분이 이겁니다. 롯데가, 돈 많은 롯데가 요 소카를 인수합병하기 위해서 장내 매수를 한다? 이것만 해도 주가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런데 여기서 자, 기존 창업주 요 일대 주주가 바보가 아닌 이상 얘가 장내 매수해갖고 일이 되면은 얘는 지 지분을 쓸 수가 없잖아요. 엑시트하고 나가야 되는데, 비싸게 지 지분 팔고 나가야 되는데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뭐 1, 2억도 아니고 적어도 몇백억, 적어도 몇백억이 앉아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대 주주가 얘도 얘 봐라 싶어서 얘도 장내 매수를 하는 겁니다. 요 롯데한테 1위 자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여기가 장내 매수를 하고 또 롯데도 장내 매수를 하고, 그러면 시장의 주식은 없어지겠죠? 그러면 바로 주식이 위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 얘들 1대 주주와 2대 주주가 지금 싸울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 보인다. 왜? 지분 차이가 2%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소카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자 보세요. 더 소카가 매력적인 건 얘가
2022년부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드디어 만년 적자에다가 보시면은 2028년도에 매출액 1590억, 영업이익 마이너스 330억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매출액 2500억, 영업이익 마이너스 700억 더 늘었죠. 2020년도에 매출이 2200억, 영업이익이 147억 줄어들었죠. 마이너스 147억. 21년도에 매출 2800억, 영업이익 마이너스 210억. 이때까지 줄줄이 내리내리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였어요. 그런데 2022년 들어서 드디어 매출이 3900억을 찍고 영업이익이 95억을 찍었습니다. 주식이 제일 많이 오를 때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때죠. 얘가 지금 이게 드디어 영업이익 흑자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그런데 23년 올해 컨센서스를 보니까 매출은 역대 최대 4,300억을 찍을 거고 영업이익도 여전히 조금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흑자 50억 흑자를 볼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드디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 분기별 재무제표를 봐도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뭐 22년이니까 제껴놓고 23년 이때 마이너스 50억, 23년 6월 이때 플러스 16억, 23년 9월 플러스 35억, 23년 12월 플러스 100억. 이렇게만 더해봐도 지금 플러스가 나오죠. 얼추 50억에다가 35니까 85에다가 16이니까 101억 정도. 약 현재 101억 정도가 흑자로 돌아설 거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소카가 주가가 괜찮은 거예요. 플러스 안 그래도 회사가 플러스로 나가지고 괜찮은데 여기다가 경영권 분쟁까지 생긴다. 이러니까 주가가 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현재 소카에 대한 주의 지금 소식은 다 전해드렸고,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소카가 어떨지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이 차트를 넓게 보면 소카 얘는 지금 상장이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코스닥이 아닙니다. 코스피입니다. 얘 상장은 보시면 보자. 2022년 8월 22일 날 상장했습니다. 상장 시가가 28,000원. 자, 봅시다. 얘가 28,000원에 상장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줄 내리 꽂아갖고 11,37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주가가 꽤 올라서 18,315원에 지금 종가가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자, 우선 얘가 흑자가 나왔다. 경영권 프리미엄은 제껴두고, 뭐 경영권 지금 전쟁 이런 건 제껴두고 얘 가치만 보자고요. 가치만. 자, 얘가 지금 흑자로 돌아섰고 애초에 얘가 상장된 게 28,000원이다. 그러면 제 거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항상 자주 써먹는 게 주식이 상장이 되고 일반 펀드 매니저, 그것도 미국 월가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 주식이 상장된 시가의 마이너스 50%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은 이 주식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가 좋다면 그때부터 사 모으기 시작해요. 자, 그거를 여기에 대입을 하자 보면 28,000원이었죠. 그러면 얘 50%면 14,000원입니다. 그러면 이 14,000원대부터 재무제표가 좋으면 주식을 사 모으는 게 일반적인 정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얘 보세요. 14,000원이 지금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 깨고 11,370원까지 왔다라면 일단은 주식이 조금 저평가 구간에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소카는 약간 저평가 되었구나 라는 거 하나. 두 번째,
이슈가 붙어야 돼요. 주가가 올라가려면 이슈가 붙어야 되는데 가장 좋은 이슈, 경영권 전쟁, 분쟁이라는 이슈가 붙어줍니다. 자, 주가가 저평가고 경영권 분쟁까지 일어나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슈팅이 나와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냐? 자, 이때 위에 꼴을 빼면서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졌습니다. 600만 주. 참고로 얘 유통주식은 2100만 주입니다. 유통주식은 2100만 주인데 이때 거래가 600만 주가 터졌다. 그럼 꽤 많이 터진 거죠. 자, 그럼 이때를 꼭지라고 과연 볼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냐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래서 기준을 잡자면 자, 제가 여기 꺼놓은 거 우선 얘가 14,500원 이 자리를 14,500원까지 왔는데 주식이 이 자리 지지해주면서 그렇게 큰 거래량이 안 터진다 밑에. 그러면 얘는 14,500원을 지지해주면서 위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얼마까지? 2만원에서 22,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 경영권 분쟁이 터지면 슈팅 나와서 충분히 이것도 더 깨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기준이 14,500원입니다. 자, 그런데 얘가 가볍게 오늘은 14,500원 찍고 올라갔어요. 근데 얘가 가볍게 14,500원을 깬다. 그리고 밑에 거래량도 좀 터진다. 그럴 경우에는 요 밑에 보시면은 제가 꺼놨는데 13,000원에서 12,800원 이 사이를 지지해주는지 봐줘야 돼요. 왜? 이때가 지지선이거든요. 이때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선이에요. 12,800원과 13,000원 이 자리를 강력하게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은 여기 거래량 안 터지면서 강력하게 지지해준다면 얘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2만원 이상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12,800원에서 13,000원 이 자리를 강력하게 뚫고 내려오는데 거래량이 터진다. 그러면 이 주식은 쳐다보면 안 돼요. 12,800원에서 13,000원 깨고 거래량이 터진다 하면 그때는 얘가 올라갈 가능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가지고 있는 물량도 손절을 쳐야 되고 내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이 주식은 그냥 놔주시고 딴 걸 보셔야 돼요. 그런데 속임수로 얘들이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속임수로 12,800원과 13,000원을 깨는데 밑에 거래량이 없다? 이거는 속임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뭘 봐야 되느냐? 거래량이 계속 없으면서 12,000원과 11,500원을 봐주셔야 돼요. 요 시가 11,500원과 11,200원 이때까지 거래량이 없으면서 그냥 주식이 내려온다. 12,800원, 13,000원을 깨고 이때까지 없으면서 내려온다면 요 11,200원이나 11,500원 때는 거래량이 없을 때 기준입니다. 그럴 때는 조금씩 매집을 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11,200원과 11,500원 사이 내려오는데 거래량이 터진다. 이만큼 이렇게 막 터진다. 그러면은 매수하면 안 됩니다. 이게 왜? 다들 던지니까. 그런데 11,200원과 11,500원짜리까지 내려왔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없다? 그러면 이때 조금씩 매집을 해도 괜찮아 보여요. 왜? 첫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재무적으로 봤을 때 기업이 지금 저평가 구간입니다. 두 번째는 이슈가 지금 경영권 프리미엄 이슈가 붙었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것만 봐도 주식이 가치가 있는데 매집을 할 가치가 있는데 두 번째까지 붙으니까 더더욱 매집할 가능성이 크다.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1,200원과 11,500원까지 왔는데 거래량이 작다면 한 번쯤 매집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주가가 14,500원 이때를 강력하게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 위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얼마까지?
적어도 2만원 정도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식을 이 14,500원을 깨면서 내려온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12,800원과 13,000원을 지지해주는지 봐줘야 돼요. 이 지지해줄 때 뭐다? 거래량이 없으면서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때 거래량이 빵빵 터지면서 내리꽂는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손절매를 치어도 그 손절매를 칠 생각까지 해야 됩니다. 왜? 11,500원까지는 바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니까. 그런데 내가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는데 관심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12,800원과 13,000원을 강력하게 깨면서 내려오는데 거래량이 없다. 거래량이 없으면 11,500원과 12,000원 사이. 이때쯤은 한 번쯤은 매집을 해도 괜찮아 보이는 금액입니다. 이때 매집을 해서 경영권 분쟁이 터진다. 그러면 2만원까지 홀딩을 하시는 거고 11,500원과 12,000원 사이에 매집을 했는데 경영권 그 문제는 안 터지면서 주가가 조금씩 올라간다. 그러면은 15,000원 근처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때 정도까지는 털고 나오면 된다. 이때 털고 나와도 30% 정도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그냥 장기로 길게 볼 거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단타 치실 분들 말고 길게 볼 거다 하시는 분들은 11,500원 정도면 현재 주가가 싸 보여요.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얘는 충분히 2만원까지 올라갈 주식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이 금액도 한번 눈여겨 봐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이용해 볼 수 있을 단 소카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얘는 딱히 제가 기업 분석을 더 자세히 안 하는 이유는 지금 이 기업 분석보다는 이 경영권 이 분쟁이 훨씬 더 크거든요. 주가를 오르락 내리락 하기에는. 그래서 오늘은 이 경영권 분쟁에 대한 뉴스를 가지고 이 소카를 분석을 해드렸고 그리고 차트 분석도 해드렸습니다. 이 소카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 트레이너 주트였습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